명철이 좀 늦어가지고. 자, 5권의 책 A, B, C, D, E까지인데 4명에게 남김없이 나눠줄 거고, 근데 3권의 책은 각각 서로 다른 학생에게 나눠줘야 된대요. 그 다음에 책을 한 권도 받지 못하는 학생이 있을 수 있대. 그럼 봐봐. 일단 나는 A, B, C, D, E 중에서 누구를 당연히 결정을 먼저 하는 게 편하겠어? A, B, C를 먼저 결정을 하는 게 편하죠. 그죠? A, B, C를 먼저 나열을 해주는 게 편해요. 그럼 4명에다가 3권의 책을 서로 다르게 대응시키는 가지수는 4가지, 3가지, 2가지가 되겠죠. 맞죠? 이게 지금 A, B, C를 나열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D, E에 대해서는 각각 D라는 책은 몇 명? D는 몇 명에게 줄 수 있어요? 4명 다 줄 수 있죠? E도 마찬가지로 4명에게 줄 수 있으니까 이렇게 곱하셔야 돼요. 그냥.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얘네랑 얘네는 연관성이 없어요. 이걸 아셔야 돼요. 내가 앞에서 어떻게 나눠졌냐에 따라서 너가 결정이 영향을 받으면 이 부분이 좀 달라졌을 거라고. 그게 사실은 이 부분이라고. 이런 부분들은 영향이 있죠. 왜냐하면 너가 A, B, C를 순서대로 준 건데 A를 준 애한테는 얘를 주면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한 개씩 줄어들었죠. 근데 얘는 연관성이 없으니까 그냥 4의 제곱까지를 곱하시면 되고. 민호야 이거 가져가. 됐죠? 그 다음에 14번 잘 풀었나요? 14번? 14번 이제 좀 잘 풀어? 한번 해줄까요? 한번 해줄게요. 늘 말하지만 여기 봐봐. 정규 분포랑 통계적 추정 단원에서 통상 7점에서 8점이 출제가 됩니다. 4점짜리 2개가 출제되거나 3점짜리 하나, 4점짜리 하나 이렇게 출제가 돼요. 그러면 정규 분포랑 통계적 추정만 한번 제대로 해놓으면 그 부분 7점은 거의 틀리지 않고 간다고. 왜냐면 얘는 아주 어렵게 출제되지 않아요. 여기 요 정도 선이야. 그냥 볼게요. 너는 평균이 M 표준 편차가 시그마인 형태를 따르고 이와 같이 확률을 2가지를 줬네. 그때 표준 정규 분포표를 이용해서 M 더하기 시그마의 값을 한번 구해보래. 자, 그러면 일단 가번식을 표준화를 해줘야겠죠. 그럼 P, Z로 바뀔 거고 크거나 같다. 너가 평균을 빼고 표준 편차를 나누는 거니까 1 더하기 시그마 분의 9 빼기 M 이렇게 되는 거 맞나? 맞죠? 요거 M을 빼고 시그마를 나눴는데 요 부분은 약분을 했어요. 그냥 자, 너가 0.1587입니다. 그럼 어디 이상이 0.1587이라는 얘기는 얘가 정규분포 표상 얼마에 해당해야 되냐면 1.0에 해당해야 되죠. 그죠? 근데 너가 1이잖아. 그럼 네가 M이 9일 수밖에 없죠. 여기서 M값을 일단 구합니다. M값을 구하고 나서 다시 나번에 대한 표준화를 할게요. 표준화를 하시면 이제 너를 가지고 표준화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10 나누기 시그마가 될 거고 너부터 그 다음에 9 나누기 시그마가 되나요? 10 나누기 시그마가 되나요? 이렇게 되죠. 그 확률이 0.9876이래. 그럼 얘는 사실은 0부터 이렇게 바꿔주시면 너의 절반이 되겠죠. 얼마가 되냐면 0.4938 되죠? 이렇게 되죠? 역시 표에서 찾아주시면 얘는 2.5에 해당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값이 2.5가 되겠죠.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고 이런 것들은 사실은 꼭 맞아야 되는 4점입니다.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뭐 넓이 2등분 이런 거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 뒤에 확률 변수, 표본 평균 이런 거 나오죠. 그죠? 얘가 지금 또 얘가 통계적 추정 단원에서 나온 거란 말이야. 어렵지 않죠. 표본 평균의 분산을 물어보는 거니까 나는 원래 거에 분산을 구한 다음에 크기인 19로 나눠주면 되는 거지. 그죠? n분의 vx가 vx 바였어요. 그래서 이런 거 통계적 추정 문제, 그 다음에 정규 분포 문제는 꼭 풀었으면 좋겠고 17번 해줄까요? 17번 봅시다. 그냥 평균 없어요. 응? 뭐? 16번. 요거?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빼는 방식을 해도 괜찮을 것 같고 제곱의 평균하면은
너무 불편한가? 안녕. 그래? 그래. 16번 해줄게요, 그러면. 자, 일단 a 더하기 b의 값은 얼마 나와요? 12분의 7? 오케이. 그 다음에 크기 19짜리 표본 평균 x바일 때 분산이 3이라는 거는 원래 거의 분산은 3 곱하기 19란 얘기잖아. 요거 맞죠? 그죠? 요 상태죠? 그 다음에 그럼 이걸 가지고 이제 평균이랑 그 다음에 표본 평균이랑 평균이랑 제곱의 평균이랑 식을 좀 써봐야 될 것 같은데 얼마가 나오냐면 그러면 2b 루트 19로 묶으면 2b 더하기 2가 나오나요? 그죠? 얘가 평균이에요. 요거 맞아? 위아래 곱해서 더했어요, 그냥. 왜? 왜? 위아래 곱해서 더하면 이게 나와요. 그러면 4 루트 19랑 4분의 1 곱하면 그냥 루트 19 나오고 6 루트 19랑 6분의 1 곱해도 루트 19 나오고 그래서 2는 묶었고 2b 곱하기 너. 그 다음에 제곱의 평균도 식 쓸만한데 아니면 이거를 빼서 그냥 편차제곱으로 하든가 편차제곱도 난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 편차제곱은 얼마가 되냐면 처음에 맨 앞에 거만 약간 불편하죠. 맨 앞에 게 19 2b 플러스 2의 제곱이 나오고 편차제곱 순서대로 쓰면 여기부터는 편해요. 너가 2b 19 곱하기 2b의 제곱 나오고 그 다음 것도 여기서 19 2b 빼기 2인가? 요거 나오고 6 빼면 2b 빼기 4가 되죠. 요거 위아래 이제 다시 확률 곱한 게 분산이 된다는 거잖아. 그럼 이거 a 곱하고 얘 b 곱하고 4분의 1 곱하고 6분의 1 곱하고 얘는 뭐 계산해 줘야 되겠지 뭐. 근데 약간 귀찮은 정도긴 한데 일부러 계산을 좀 약간 귀찮게 낸 것 같아요. 만약에 요거 편차제곱의 평균으로 안 하면 그냥 제곱의 평균을 해야 되는데 제곱의 평균도 개인적으로는 나쁘진 않을 것 같아. 제곱의 평균을 하면 얘는 그럼 제곱의 평균은 얼마가 나오냐면 위에 거 제곱하고 아래 거 곱할게요. 바로바로. 그럼 어차피 19로 묶이는 거 보이니? 19로 묶으면 4b 되는 거 맞니? 그 다음에 위에 거 제곱해서 아래 거 곱하면 4가 되죠. 제곱하고 아래 거 곱하면 6이 되죠. 이게 더 간단하네요. 그럼 너에서 요거에서 요거 제곱해서 빼면 19로 묶이죠. 역시 19로 묶였으니까 뭐가 되는 거야? 이 부분에서 빼주면 되죠. 그냥 요거 이 값이 얼마라고? 3 곱하기 19가 되는데 19 약분할 수 있네. 그럼 B값 쭉 표현 되겠네. B값 나오면 A값 나오고 이게 훨씬 더 간단하네요. 이게 복잡하네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루트가 있으니까 제곱의 평균을 쓰는 게 조금 더 편한 것 같긴 해요. 17번. 자, 등차 수열 A, N이 다음 조건은 만족을 한다. 1부터 50까지는 10이고 다음에 1부터 90까지 더했다 뺐다 더했다 뺐다 한 거랑 너랑 똑같대요. 일단 첫 번째 식에서 나는 뭘 알 수 있냐면 A1 더하기 A50을 알 수 있죠. 나누기 2를 하고 곱하기 50개를 한 게 10이 돼야 되거든. 이게 첫 번째 식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식은 나번은 공차의 형태로 표현되는 거 보이나요? 왜냐면 처음이 마이너스 A1이고 더하기 A2가 되고 다시 마이너스 A3이고 더하기 A4가 되고 마이너스의 A89랑 더하기 A90이 돼요. 맞아요? 이거는 등차 수열을 더하고 빼고 더하고 빼고 교대로 등장하면 얘는 공차의 형태로 표현이 돼요. 이렇게. 공차가 몇 개죠? 둘씩 묶어서 한 개씩 나오니까 45개죠? 45. D는 우변을 볼게요. 등차 수열의 일부를 더했지
근데 등차 수열에 같은 간격으로 존재하는 이 일부에 대한 수열은 역시 등차 수열이 된단 말이야. 그럼 첫 항이 뭐냐면 A1이고 마지막 항이 뭐죠? 마지막에 15 들어가면 A57 되나요? 이거 맞아? 곱하기 전체 항의 개수가 15개죠. 이렇게 되는 거 맞죠? 그럼 약분을 할게요. 이렇게 돼요. 근데 얘는 하나로 표현이 가능하죠. 얘는 뭐라고 쓸 수 있어? A 29라고 쓸 수 있는 거 맞아요? A 29가 3D가 되겠죠? 그럼 이제 다 표현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이걸 이용해서 여기다가 넣어서 계산하시면 뭐 마무리가 되는 형태. 요 17번 같은 거는 등차 수열 문제 중에서 사실은 쉬운 편에 속해요. 이런 거는. 이거는 풀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8번, 19번 빈칸. 19번 빈칸 잘 풀었나? 또 빈칸 또 시간이 못 봤을 것 같은데. 일단은 20번을 풀어줄게요. 그러면 20번은 풀어봤나요? 20번 못 풀었어요? 20번이 좀 더 쉽고 19번은 어쨌거나 읽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모르겠어요. 빈칸이 가끔 더 어렵게 느껴질 때도 있고, 근데 빈칸은 논리 따라가면 아마 풀만할 거예요. 20번 볼게요. 자, 뭐라고 되어 있냐면 3차 함수인데 f'4는 0이고 fx라는 함수는 0에서 4에서 불연속이다. 일단은 요거 밑줄. fx가 0에서 4에서 불연속이라는 얘기는, fx분의 1이 0에서 4에서 불연속이라는 얘기는 당연히 fx가 0에서 4에서 근을 갖는다는 얘기. 분모가 0이 될 수밖에 없죠. 그러면서 f'4가 0이니까 얘는 4에서 어떤 모양이에요? 접하는 형태. 그래서 정확하게 0에서 근을 갖고 4에서 접하는 개형을 그려주시면 돼요. 근데 주의할 게 있어. 최고차항 개수를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지금? 아직은 몰라요. 그래서 만약에 양수라면 이 개형일 거고 음수라면 이렇게 생긴 개형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요거는 주의를 하셔야 되는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일단 이렇게 그려놓을게. 그 다음에 함수 너는 요 열린 구간에서는 연속이래. 이거는 무슨 소리일까? 1일 때 불연속이라는 얘기예요, 이거는? 그거는 모르죠. 그걸 몰라요. 1에서 이게 불연속인가? 라고 봤더니 1에서 불연속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맞죠? 근데 만약에 불연속이라면 요 x 빼기 4 너 fx 빼기 3이라는 거는 몇 차 함수냐면 4차 함수예요. 그죠? 그럼 얘가 어떻게 돼 있을 수 있냐면 1에서만 딱 근을 갖거나 얘는 첫 번째가 뭐가 가능하냐면 x는 1에서만 근을 가질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실근이 없을 수가 있어요. 이것도 괜찮죠? 그죠? 그럼 어쨌거나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1까지 1부터 무한대까지 연속이긴 하니까 1에서 불연속일 필요는 없다는 거야. 하지만 불연속이어도 상관은 없는 거고 그럼 이 경우이거나 이 경우인 거예요. 맞죠? 그럼 이 4차 함수 입장에서는 너를 1에다가 너에다가 1을 넣은 함수값 f1은 어때야 될까? 얘는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을 수도 있고 작거나 같을 수도 있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개형이 얘인지 얘인지 몰라. 만약에 얘였으면 이 형태가 어떻게 돼야 되냐면 이렇게 1이 있고 이렇게 접해야 된다고. 아니면 위로 올라가거나 아예. 그래서 1에서만 근을 같든 근을 안 같든. 그럼 이 상황이면 이렇게 접하든지 아니면 안 만나든지 둘 중에 하나라고. 이렇게 됐을 거라고. 그래서 일단 기억번 볼게요. f'x분의 1은 열린 구간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1까지는 연속인가. 기억번에 대한 연속성 판단은 여러분이 문제에서 지금 나번 조건하고 거의 유사하죠. 즉
얘는 무슨 의미야? f'x가 이 열린 구간에서 근이 없냐는 질문이죠. 맞죠? 근데 f'x는 근이 어디 있어요? 너랑 너에 있죠. 비례 관계상 너는 얼마예요? 1. 3분의 4죠? 일이 친숙하겠지만 3분의 4예요. 3분의 4. 왜냐면 3분의 1이잖아. 맞죠? 그래서 3분의 4인데 그럼 잘 보세요. 근이 너랑 너밖에 없어. 경이 어느 쪽이건 근이 3분의 4랑 4밖에 없다고. 그럼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1까지는 근이 있어요? 없어요? f'x의 근이 있니 없니? 없죠. 그러니까 연속이 되는 게 맞죠? 참이에요. 니은번 f'형은 0보다 큰가 물어보고 있죠. 참이야 거짓이야? 이런 거 대놓고 틀리라는 거예요. 너네 양수계형밖에 생각 못하지 f'형 크구나 이렇게 판단하고 틀리라는 거예요. 이건 음수잖아. 이런 게 딱 틀리기 좋아요. 기니디에서. 아 최고창 음수인 거 틀렸다. 내가 예전에 아마 9월 모의고사인가 보기 전에 문자 보낸 게 있어요. 최고창 부호 확인할 것, 그다음에 시그마 할 때 범위 확인할 것, 진수 조건 당연히 볼 것, 중복 조합이랑 중복 순열 기호 구분 잘할 것. 그거 한 4가지 정도? 되게 자주 나온 실수 중에 하나예요. 난 이 문제 보자마자 최고창 안 보이니까 바로 그냥 2가지 그렸단 말이에요. 신중하게 하셔야 돼요. 이런 거는 굉장히 여러분이 꼼꼼하게 체크를 안 하면 잘하는 애들도 사실은 실수가 나오는 부분이에요. 요거 딱 그려놓고 그냥 F'형 0보다 클 거 하잖아. 그리고 기니디 국룰이잖아. 국룰이거든. 근데 답이 씨발 기억이에요. 니은번 틀렸단 말이야. 디귿번은 역시 F1은 마이너스 1보다는 뭐야? 아 미안해. 요것 또는 요건데 여기다 1을 넣은 게 이렇게 나오잖아. F 너가 마이너스 3 F1 빼기 3 너가 0보다 커나 같거나 0보다 작거나 같거나 이렇게 될 텐데 그럼 답 이상한데? 마이너스 1보다 너는 작거나 같아도 되는데 저거일 땐 저건데 그럼 이상한데? 잠시만 답이 기억인 것 같은데 답 잘못된 것 같은데 잠시만 확인해 볼게요. 나도 얼핏 3번이라고 본 것 같은데 그러니까 답 자체가 답지가 잘못됐을 수가 있다. 잠깐만. 연웅아 생일 축하해. 내가 선물 안 샀을 거야. 아 잠깐만. 아 거꾸로죠 거꾸로. 아 내가 착각했네. 아니 이게 맞는데 요것 때문에 얘가 지금 이 구간에서 연속이려면 오케이. 자 fx는 4에서 근을 갖죠. 맞죠? 일단은 이 fx라는 함수 자체가 4를 넣으면 주어진 요식 x 빼기 4에 fx 빼기 3이라는 거는 4, 마이너스 3을 지나요. 맞아요? 그러니까 개형상 둘 중에 뭐가 될 수밖에 없어? 여길 지나려면? 두 상황 중에서 이거야 이거야? 이거예요. 그래서 틀려요. 이거예요. 최고차 함수가 음수인 상태예요. 요 디귿번 때문에 얘가 연속이 되려면 그래서 얘도 역시 크거나 같다가 아니라 이쪽인 거예요. 이렇게 넘어가면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다 맞죠? 디귿번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판단을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넘어가서 27, 8번 간 사람도 있을 거 아니야. 24번? 한 번까지밖에 못 풀었어. 아, 오케이. 27번. 27, 8, 9 자체가 그렇게 어렵지가 않거든? 어쨌거나 얘는 중킬러니까 좀 풀어줄게요. 27, 8은. 자. 뭐야. 내려놓으세요, 그냥. 거기다 두세요. 자. 볼게요. 주머니 A에는 조용히 해봐. 흰 공 셋, 검은 공 둘. 너는 흰 공 둘, 검은 공 둘. 근데 A, B 중에서 임의로 한 개를 선택한 후
다시 주머니에서 임의로 한 개의 공을 꺼낸대요. 근데 꺼낸 공이 검은 공일 때 선택할 주머니가 B1 확률을 구해봐라. 그럼 검은 공을 꺼낼 수 있는 확률은 A 꺼내고 검은 공을 꺼낼 수도 있고 B 꺼내고 검은 공을 꺼낼 수도 있죠. 근데 A를 선택할 확률은 2분의 1이고 B를 선택할 확률 자체도 2분의 1이에요. 근데 각각의 주머니에서 검은 공이 나올 확률이 좀 달라요. A는 5분의 2가 되고 B는 2분의 1이 돼요. 맞나요? 그럼 검은 공이 나왔다는 건 둘을 더해줘야 되죠. 너가 분 뭐에 당하고 조건부니까 마지막에 B1 확률을 보는 거니 너가 분 자로 올라가겠죠? 이렇게 보는 거예요. 조건부 확률에 대한 얘기. 맞죠? 그 다음에 28번. 이런 거는 잽싸게 풀었어야 돼요. 쉬우니까. 자, 2차 함수 fx에 대해서 두 다항함수 gx, hx가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한다. 일단 fx는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으니 f0은 0이고 f 프라임 x가 gx예요. 맞죠? fx는 2차 함수인 형태래. xfx는 이와 같이 생겼대요. 이거는 1부터 x까지 htdt인데 역시 그럼 두 가지. 너는 이렇게 쓸 수 있어. fx 더하기 아니지? 1 들어가면 f1은 0이죠. 너가 세 번째. 그 다음에 너를 역시 미분할 수 있어요. 너가 fx 더하기 x f 프라임 x가 돼요. 너가 hx죠. 마지막으로 0부터 1까지 너를 적분한 값은 1이 된대요. 근데 여기서 되게 심플하게 나오네. f0은 0이고 f1이 1 나오죠? 어때요? fx는 뭐라고 쓰면 돼요? 그냥 2차 함수니까 최고차 한계수만 모르고 이렇게 써도 괜찮을까? 그럼 이게 나오면 gx, hx 이런 것들이 다 표현이 되겠죠? 마지막엔 0부터 1까지 gx랑 hx를 곱해서 적분을 하겠대. gx는 f'x니까 그냥 뭐 이렇게 나올 거고 2ax 빼기 a hx라는 거는 너랑 이렇게 해서 더하는 거죠. 그럼 hx는 뭐가 되냐면 ax제곱 마이너스 ax 다음에 더하기 잠깐만 이 상태에서 미분할 걸 그랬다. 이게 조금 더 편할 것 같은데? 한 번에? 그럼 ax 3승이니까 3ax 제곱 그 다음에 ax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2ax가 hx에 맞죠? 그 다음에 너랑 다시 곱합니다. 그럼 곱하면 뭐 4차식이 나오겠지 뭐. 너랑 0부터 1까지 이렇게 ax 제곱 아니지 2ax 빼기 a 3ax 제곱 빼기 2ax를 적분한 게 1 적분하시면 a는 다 밖으로 묶어낼 수 있죠? a 제곱을 묶어내시고 적분값 구해서 1의 값 구하시면 마지막에 함수에다가 다시 대입하시면 된다. 이런 건 좀 쉽죠? 29번 규칙성 보는 건데 얘는 한번 풀어보세요 나중에. 자 일단은 이 정도 하고 잠깐 쉴게요. 요거를 물어보고 있죠? 너의 최소값을 구해달라 1부터 10까지. 그러면 이거를 S1부터 S10까지 쭉쭉쭉 일단 한번 넣어볼게요. 내가 처음에 S1은 뭐가 되냐면 1 들어가면 마이너스 2분의 1부터 어디까지냐면 (1까지인가요) 이렇게 되는 거 맞죠? 그 다음에 S2는 2분의 1부터 어디까지냐면 3분의 1까지인가? 그 다음에 S3은 한 4개 정도만 적을게요. 마이너스 4분의 1부터 3분의 1까지 S4는 5분의 1부터 4분의 1까지 이 정도는 적어봤겠죠? 이 정도를 적어놔야 내가 저거를 쓸 수가 있어요. 서로 뺀 형태에 대한 얘기를 할 수가 있거든.
마지막에 보고 싶은 거는 이런 거를 구해달래. 시그마 지금 요걸 쭉 늘어놓으면 마이너스 A1 더하기 A2 마이너스 A3 더하기 A4 마지막에 더하기 마이너스 A9 더하기 A10. 일단 나는 이 식 자체를 SN에 관련된 형태로 표현을 했으면 해. 그게 제일 저 주어진 부등식을 사용하기가 좋을 것 같아요. 맞죠? 그럼 일단 A1이라는 거는 그냥 S1이라고 쓸 수 있고 처음에 A2는 뭐라고 쓰면 되냐면 S2 마이너스 S1이라고 쓸 수 있죠. 맞아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N은 뭐라고 써요? S3 빼기 S2라고 쓰나? 다시 더하기 S4 빼기 S3이라고 쓰겠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S9 빼기 S8 더하기 S10 빼기 S9 이 정도로 쓸 거라고. 그럼 이제 어떻게 반복이 되는지를 좀 볼까? 두 개가 나왔네. 마이너스 2S1이네. 그 다음에는 플러스 2S2네. 그 다음에는 마이너스 3S3이 나오고 땡땡땡 이렇게 나오는 거죠. 아니 3 아니죠. 미안해요. 2로 묶을 수 있죠? 2로 묶어보시면 얘는 S2 아니 마이너스 S1 플러스 S2 마이너스 S3 더하기 S4 마지막이 요거까지 빼기 S9 더하기 S10까지예요. 맞아요? 너의 최소값을 보는 거죠? 그래? 그럼 이거를 쭉 적어주시면 될 것 같은데 너에 대해서는 마이너스를 붙여줘야 돼요. 이렇게. 왜냐면 난 마이너스 S1이 필요하거든. 그럼 이렇게 바뀌는 거 맞나요? 이렇게 바뀌죠? 얘는 그대로 쓰시고 얘도 마이너스를 붙일게요.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되는 거 맞죠? 그럼 최소값을 본다는 거는 나는 가장 작은 값들을 더하면 될 거 아니야? 이렇게 쭉쭉쭉 더해 나가겠죠. 맞아요? 근데 얘랑 얘랑 어때요? 값이 같죠? 너가 하나 남았으니 당연히 마지막에는 얘가 남을 것 같아요. 얘는 누구냐면 S 12에요. 얘는 11분의 1이에요. 맞죠? 항상 너보다 1 커요? 두 개 더하면 답은 최소값은 마이너스 11분의 10이 되겠네. 그래서 우리가 AN으로 SN을 이렇게 표현하는 방식. 괜찮아요? 특별히 어려운 거 없죠? 부등식 그냥 주어진 거 그냥 쓴 거고 여기서는 AN을 SN으로 표현한다는 이 부분이 중요해요. 어쨌거나 둘의 관계를 보셔야 되니까 그래서 식 정리해봤더니 이렇게 나왔다. 다음에 4번 볼게요. 자, 4번 되게 종종 나오는 형태이고 일단은 4번은 우리가 언제지? 6월인가? 6월 모의고사 21번이 이런 형태였나? 그래서 거꾸로 수열해서 찾아가는 그래서 함수값 두 개 주고서 이제 A1이 될 수 있는 값을 찾는 약간 그런 형태로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는 형태. 얘도 3이랑 4의 관계를 줬죠. 일단 한번 볼게요. 근데 경우가 좀 달라. 얘는 AN 플러스 1이라는 걸 정의하기를 보통 AN 플러스 1을 두 가지 방식으로 정의를 하는데 이제 AN과 관련된 형태로 정의할 때 N에 대한 경계를 나누거나 N이 홀수인지 짝수인지 이런 식으로 아니면 N이 3의 배수인지 아닌지 뭐 이렇게 또는 직전에 항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나누는 경우가 있어요. 얘는 AN에 대해서 AN이 짝수인지 홀수인지 가지고 얘도 지금 AN이 짝수인지 홀수인지 가지고 나누는 거죠. 일단은 모든 항이 자연수래.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고 0보다 작아지면 안 된다는 건데 끝나볼게요. 마이너스 AN 더하기 7 너는 AN이 짝수일 때 너가 A
P AN 마이너스 1. 넌 AN이 홀수일 때. 이 상태죠? 그러면서 A3이랑 A4는 같대요. A3은 A4와 같다. 자, 그럼 일단 두 가지 상황을 판단해 볼 수 있겠지? 첫 번째, A3이 짝수인 거 해봐야지 뭐. 맞아요? 너가 짝수가 되면 위에 들어가요. 그럼 이렇게 나와요? 이거 맞아요? 아니요. 아, 이게 맞잖아. 아, 이거 짝짝 써야 되는 거 아, 근데 안 된다고. 아, 이게 식은 맞다고. 넘어가면 A3이 2분의 7이 나오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죠. 가정을 하면서 찾을 거예요. 두 번째. 민우 숙제 좀 풀어왔니? A3이 홀수인 거? 잘했네. 자, 그럼 요거 되겠죠? 그럼 P A3 마이너스 1이 A3이 돼야 돼요. 맞아요? 넘어가서 빼줄게요. P 빼기 1 A3은 1이 돼야 되는데 얘가 자연수입니다. 얘도 근데 자연수인데? 띠용? 이거밖에 없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너는 이렇게 되겠죠. 이런 상태예요. 그러면서 A3은 1인 거죠. A3은 1이 나왔고 A4도 1이 나왔고 이 앞에 거 두 개만 찾아주면 될 것 같은데 A2랑 A1을 역시 A3이 1이니까 A2가 홀수였을 때 짝수였을 때 경우 나눠가지고 찾을 수 있죠. 만약에 A2가 짝수였다면 A2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여서 7을 더한 게 1이 나와야 돼요. 그러면 그 경우에 A2는 뭐가 돼야 돼요? 만약에 A2가 짝수였으면 6이 돼야 되죠. 만약에 A2가 홀수였으면 여기로 들어가야 돼요. 즉 2배 해서 1 뺀 게 1이니까 1이 돼야 돼요. 맞죠? 그럼 다시 만약에 네가 1이었으면 그 직전에 나올 수 있는 건 6 또는 1이 되는 거죠. 그러면 6 이전에 나올 수 있는 건 뭘까? 요거 마이너스하고 7을 더해서 6이 될 수 있는 거는 뭐가 있어요? 1이 있는데 1은 짝수가 아니기 때문에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경우에 해당한다는 거죠. 그러면 뭐야? 그럼 얘도 안 되네? 그럼 얘가 아예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밖에 없네요. 맞아요? 그래서 6, 1111이거나 1, 11111이거나 두 가지 풀고 끝나는 문제. 이런 것도 이제 거꾸로 추론을 하는 문제인데 얘는 굉장히 좋은 유형이에요. 이런 거는 여러분이 많이 해보셔야 되는 유형입니다. 판단 같은 것들 해보는 거. 얘가 이제 21번으로 나온다면 그래도 이 정도면 사실은 쉬운 편에 속한다고 봐야 돼요. 수열 21번 중에서는 많이 어렵진 않죠. 그죠? 이 정도면 쉬운 편에 속한다고 보셔야 돼요. 21번 맨날 5번으로 찍어서 잘 모르지 지금. 이게 어려운 21번인지 쉬운 21번인지 기니디로 나오면 쉽고 기니디 아니면 씨발 어렵고 약간 이런 식인데 지금. 야 너네 만약에 21번에 진짜 기니디가 나왔어. 근데 못 풀겠어. 그러면 기니디로 찍을 거야? 그래야 후회 없을 것 같아요. 그지? 근데 나도 그럴 것 같아. 그러니까 나라도 맨날 기니디가 답이 기억, 니은, 디귿이었는데 수능 때 하필이면 그때 따라 기억, 니은 일 수도 있잖아 사실. 근데 나 혼자 그렇게 생각해서 나 혼자 틀리면 너무 열받을 것 같고 5번을 다 같이 했는데 다 같이 5번을 해서 틀린 거는 좀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니디가 어렵게 나오고 답이 기억, 니은이 되면 장담하는데 컷이 4점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애들 입장에서는 아 씨발 기니디 제발 답 기억, 니은 나와라 하면서 이제 나는 풀어서 맞출 거고 딴 새끼들 씨발 다 틀려라 약간 이렇게 기도할 수 있다고. 근데 내가 봤을 때는 그 정도 실력이 될 게 아니면 그냥 어차피 운에 맡기고 찍을 거라면 나 같으면 그냥 남들 찍는 것대로 같이 가긴 할 것 같아요. 작년에 기니디가 20번에 나왔었고 걔가 이제 답이 기억 니은이었는데 뭐 모르죠, 그죠? 수능에 작년에는 4번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니, 기억 니은이었어, 기억 니은. 그리고 기니디 21번에 나왔을 때는 근데 5번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뭐 비슷비슷하겠죠, 비중은. 자, 봅시다.
너무 궁금해. 정말 기억 니은 디귿이 또 기억 니은 디귿이 5번일까? 자, 그림과 같은 직선이 있고 너 위에 점 P를 지나면서 너의 수직인 직선이 Y축과 만나는 점을 Q, PQ의 중점을 R이라고 했을 때 R을 중심으로 하고 너를 지나는 원이 Y축과 만나는 점 중에 너가 아닌 점을 S라고 하겠대요. 근데 OS랑 S, R이 똑같대요. 그때 코사인 값을 구해봐라. 조금 복잡하죠? 그림을 좀 볼게요. 자, 일단 그림을 어떻게 그릴 거냐면 기울기가 탄젠트 세타짜리니까 나는 좀 이렇게 그릴게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너를 지나가게 이렇게 그려주시고 그 다음에 너를 다시 만나게 그 다음에 이렇게 연결한 거죠. 그리고 이렇게 되는 상태예요. 됐죠? 자, 일단 여기 직각이고 얘랑 이런 선분들 다 같죠? 얘가 원의 중심인 거죠, 지금 현재? 그럼 사실 한 가지가 더 보여야 돼요. 이거 보이니 혹시? 이런 것들이 보이셔야 돼요. 지름이기 때문에 지름에 대해서 원 위에 있는 점들은 다 직각이 될 것 같고. 그래? 그럼 거의 끝난 것 같은데? 내가 코사인 세타의 값을 물어보고 있는데 지금 요게 지금 세타죠, 이만큼? 그리고 여기서 닮음을 써줘도 될 것 같고 너랑 선분 길이 같은 걸 좀 이용을 해볼게요. 어디를 미지수로 놓는 게 편할까? 너가 세타니까 여기가 세타죠? 그러면 요거에 빗변을 가지고 놀까? 아니면 반지름을 가지고 놀게요. 반지름. 자, 반지름을 R이라고 놓겠습니다. 너가 R이면 넌 R 코사인 세타예요. 맞아요? R 개소리죠? R 사인 세타죠? 이만큼. 너는 R 코사인 세타가 맞아요. 이 상태죠? 너랑 같죠? 그 다음에 여기부터 이만큼이 R이네. 맞아요? 그 다음에 너도 R이죠? 그 다음에 너가 R 코사인 세타죠? 그럼 잘 봐. 내가 이 큰 직각삼각형 입장에서도 여기 사이각이 세타이고 너분의 너가 정확히 코사인 세타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만큼 빗변에 해당하는 이 R 아니지? R로 묶으면 1 더하기 2 코사인 세타 에다가 코사인 세타를 곱하시면 정확히 뭐가 나와야 되냐면 이 선분의 길이인 이 R이 나와야 되고 끝났죠? 음, 18번 볼게요. 자, 좌표 평면에서 원 위의 점 1사분면의 점 P에 대해서 직선 OP와 X축의 양의 방향이 이루는 각도의 크기가 역시 세타인데 P를 중심으로 하고 직선 X는 2에 접하는 원을 C라고 하겠대요. 너의 최소값이 2분의 1이 되도록 하는 모든 코사인 세타의 값을 한번 구해봐라. 그림을 좀 그려볼까? 일단은 원이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어요. 이 상태 맞죠? 반지름 1짜리고 1,0을 중심으로 하는 원은 이와 같이 생겼습니다. 근데 1사분면 위의 점 P에 대해서 너가 잠깐만. 그쵸? 응. 너랑 접하도록 또 점을 잡아줘야 되네. 그 점을 잡고 다시 그 원에서 O에서 점 C 위의 점까지 거리의 최소값이 2분의 1이 돼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잡을 거냐면 나는 이 원점에서 거리가 2분의 1이 되는 점을 좀 생각을 해볼게. 자, 여기가 반지름이 2분의 1짜리예요. 원점을 기준으로 해서 점 O부터 OP를 중심으로 하고 너랑 여기랑 접해야 되죠 지금? 근데 잠깐만
일사분면인데? 그럼 얘랑 너랑 접할 수 있는 원이 좀 많은데? 개 많은데? 뭐, 그 대충 그려봅시다. 이렇게 되겠죠, 뭐, 대충. 그림이 좀 약간 거지 같지만, 대충 이런 상태인 것 같아요. 이렇게 되는 거 맞나요? 여기가 세타. 됐죠? 요게 이제 너의 거리가 취소가 되는 상황이 2분의 1인 거고, 그러면 여기부터 여기까지의 거리는 실제로는 너의 반지름을 편의상 R이라고 놓을게요. 너도 R이고, 2분의 1이죠? 이렇게 생긴 도형 국룰이 있는데, 당연히 이렇게 수에발 내리겠죠. 그럼 너가 R이고, 얘는 너 위의 점이긴 한데 사실은 얘가 정확히 어딘지 몰라요. 지금 약간 원 바로 중심에서 위에 그린 것처럼 보이는데 얘가 반지름은 아닙니다. 반지름은 아니고, 그럼 여기가 뭐가 되냐면 2분의 1 더하기 R에 사인 세타죠. 코사인 세타. 얘가 2분의 1 더하기 R에 사인 세타가 될 거예요. 이렇게 되나? 맞아요? 그럼 보세요. 자, 너에 대해서 너의 높이가 나왔거든? 너의 높이라는 건 P점에 Y좌표에 해당하고 요 선분 길이는 너의 X좌표에 해당하는 거죠. 맞죠? 응? 근데 잠깐만, 이거 벌써 끝났는데? 그러면 너 더하기 너. 그러면 요거 두 개 더한 게 2분의 1 더하기 R 코사인 세타 더하기 R이 2가 돼야 되죠? 요거 맞아요? 이 첫 번째 식이고, 그 다음에 이 점이 요 원 위에 있어야 되잖아. 그럼 얘는 표현하기를 너가 좌표가 지금 요건데, 그러면 X좌표가 2 빼기 R인가? 콤마 너가 되죠. 1 더하기 R 사인 세타. 근데 얘가 어디 위의 점이냐면 X 빼기 1의 제곱 더하기 Y제곱은 1 위의 점이죠. 대입할 수 있죠. 그럼 요거 식 1개, 식 2개 정리하면 나오겠죠? 얘는 마지막에 아마 넘겨서 요거 제곱해가지고 코사인 제곱 더하기 사인 제곱이 1 되는 걸 이용을 해야 될 거예요. 요거 계산만 해줄까? 간단한데 1 빼기 R의 제곱 더하기 이렇게 되거든? 사인 제곱은 1 요거 되고, 그 다음에 얘는 너를 넘어가서 더 할까요? 넘어가서 제곱할게요. 이렇게 요거 제곱하시면 는 2 빼기 R에 제곱, 저거 좌변 제곱하시면 2분의 1 더하기 R에 제곱 곱하기 코사인 제곱이 되나? 위아래 더하면 뭐가 나와야 되냐면 넌 1 되고, 그러니까 이렇게 나와요. 1 빼기 R제곱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R의 전체 제곱은 2 빼기 R제곱 더하기 1 나오고 반지름 나오고 다 끝났죠? R이 2개 나오니까 코사인 값도 2개 나오는 거예요. 2차식 나왔으니까. 조금 어렵긴 어렵죠. 다음에 21번. 21번. 자, 흰 공, 검은 공, 빨간 공 두 개씩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임의로 한 개씩 꺼내는 시행을 반복을 한대요. 근데 꺼낸 공은 다시 넣지 않고, 마지막 빗줄 꺼낸 공은 다시 넣지 않는다. 근데 뭐라고 했냐면 빨간 공 2개를 모두 꺼내면 시행을 멈추는데, 물어보는 건 뭐냐면 5번 이상 시행을 하고 멈출 확률을 구하고 있죠.
그럼 봐봐. 지금 각각 두 개 있는데 그냥 A, B, B, C, C라고 할게요. 내가 찾고 싶은 거는 얘네가 이제 마지막에 나오고 끝나는 거를 보고 싶은데 계속해서 꺼낼 거고 비보건 추출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나열하는 경우의 수의 관점으로 보셔야 돼요. 이거를 편의상 A1, A2, B1, B2, C1, C2 이렇게 놓을게요. 다 그냥 다르다라고 볼 거고 어차피 확률 보는 거니까. 그럼 그랬을 때 5번 만에 끝날 확률과 6번 만에 끝나는 확률 두 가지만 구하시면 돼요. 그럼 첫 번째, 만약에 5회에 끝난다. 5회 만에 끝나려면 중요한 거는 5번째는 반드시 뭐가 와야 돼요? 이 자리에는 반드시 누가 와야 돼? 빨간 거. C가 와야 되죠. 맞죠? 이 자리엔 누가 와야 되죠? 6개가 쭉 늘어놓는다. 그래서 앞에서부터 차례를 뽑는다는 관점으로 본다면 전체 가지수는 6팩토리얼 가지거든? 그 중에서 앞에 어떻게 늘어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마지막에 넌 뭐가 나와야 돼요? 마지막에 왜 지금? 뽑지 않는데 뽑는다고 가정한다면 내가 안에 늘어져 있다면 무슨 얘기냐면 마지막에 누군가 남아있을 거 아니야. 걔는 누가 돼야 되냐고. 그렇죠. 걔는 빨간 공이 아닌 게 남아야 돼요. 맞죠? 자, 그럼 이 자리에 빨간 공 정한 가지수 몇 가지예요? 2가지. C1, C2. 다른 거예요. 다르게 할 거예요. 그래야지 6팩을 하지. 6팩토리얼로 했잖아, 분모를. 얘는 몇 가지예요? 4가지죠? 앞에 몇 개 남았어? 4팩까지 맞아요? 이렇게 되겠죠? 얘는 늘어놓는 순열의 가지수로 보시는 거예요, 그냥. 그 다음에 6회 만에 그럼 끝나는 겁니다. 당연히 6번째 뭐가 와야 돼요? 얘가 와야 되죠. 얘는 몇 가지? 앞에 몇 가지? 할만해요? (33번) 오, 샷. 순조로운 진행. 33번을 보시면 여기 보시면 막 정규분포랑 통계적 추정 이런 것도 있는데 함수의 개수 이런 것도 있고 꼭 풀어보세요. 이 문제 적당한 난이도로 잘 골라줬는데 저도 안 푸네. 좀 푸세요. 딱 한 80점대에서 왔다 갔다 그 이상 정도 하기 좋은 난이도를 준 거고. 자, 33. 같은 축구공 5개, 또 같은 축구공 4개인데 세 상자에 남김없이 넣을 거래요. 근데 뭐라고 했냐면 축구공이 들어있지 않은 상자가 정확히 하나만 생기도록 공을 넣는 상자의 경우 수를 구해달래. 같은 종류의 공은 서로 구별하지 않고 밑줄 공이 없는 상자도 있을 수 있다. 얘는 너네 9월 29번이랑 굉장히 비슷하지 않니? 그때는 뭐였어요? 그렇죠. 오, 정확히. 뭔가 하나 집어넣고,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흰 공을 넣는 방식이었어요. 걔는 왜 그랬죠? 걔는 왜 그렇게 풀었어? 걔는 빈 상자가 있으면 안 됐어요. 그 유형은 빈 상자가 있으면 안 됐어요. 근데 빈 상자가 있어도 되는 게 풀기 쉽니? 있으면 안 되는 게 풀기 쉽니? 안 되는 거. 되는 게 풀기 쉽죠. 왜냐하면 빈 상자가 있어도 된다는 거는 중복조합으로 그냥 풀어내면 된다는 거야. 영인 순서상이 괜찮다는 거야. 맞죠? 그럼 한번 이거를 2가지로 풀어볼게. 첫 번째는 빈 상자가 있어도 된다로 풀 거고, 두 번째는 빈 상자가 있으면 안 된다로 풀 거예요. 자, 그러면 축구공이 들어간다라는 사건이랑 농구공이 들어간다라는 사건은 서로 연관성이 있니 없니?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죠. 내가 농구공이 들어갔든 축구공이 들어가는 그 사건은 전혀 영향을 안 준다고. 걔는 언제 영향을 준다고 그랬냐면 빈 상자가 있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건 영향을 주는 거라고 그랬어. 왜? 내가 축구공이 안 들어갔다면 반드시 농구공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 영향을 주는 거기 때문에 앞에 먼저 축구공을 넣어놓고 그 다음에 농구공을 넣는 방식으로 풀어낸다고. 2가지를 잘 구분하시면 돼요. 괜찮죠? 자, 그러면 먼저
축구공이 들어있지 않은 상자가 딱 하나만 있어야 되는데 그럼 ABC 중에서 누가 될지를 골라야 될 거 아니야. 그럼 편의상 각각의 개수를 축구공의 개수를 이렇게 해서 5개라고 한다면 셋 중에 하나를 고른 3씨 한 가지. 그래서 너를 골랐다 치자. 그럼 너는 0개 아니지? 너가 0개. 너네는 1개 이상이죠? 이렇게 돼야 되는 거 맞니? 그럼 이 순서쌍의 개수는 몇 개예요? 3H가 되겠죠? 2죠, 2. 아니, 뭐야. 2H, 3H. 두 개에다가 3개를 넣는 방식이죠. 맞죠? 그 다음에 축구공과 농구공 줘도 상관없다고 그랬으니까 뭘 곱하면 돼요? 3개에다가 몇 개를 넣어? 이렇게 곱하고 끝이에요. 끝. 이런 거는 29번에 안 나온다고. 사실 쉽다고. 이 정도면 한 26번. 자, 근데 단 빈 상자가 있으면 안 된다가 29번 난이도인 거예요. 빈 상자가 있으면 안 되는 거를 한번 풀어볼게요. 빈 상자 X. 그러면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씩 경우를 나눈 다음에 내가 넣어줘야 돼서 약간 귀찮다고. 하지만 그냥 논리는 똑같아요. 자, 근데 뭐라고 그랬냐면 축구공이 들어있지 않은 상자가 딱 역시 하나만 있어야 돼. 근데 A, B, C 세 상자에 내가 축구공을 먼저 넣는 게 편할까? 농구공을 먼저 넣는 게 편할까를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개수는 농구공의 개수가 적어요. 그죠? 그래서 농구공을 먼저 넣으면 편할 줄 알았는데 사실은 축구공이 들어있지 않은 상자가 정확히 1개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나는 실제로는 5개의 축구공을 몇 개의 상자에만 넣으면 돼요? 2개만 넣으면 되죠. 맞죠? 그래서 축구공으로 경우를 구분하는 것도 꽤 괜찮다고 봅니다. 그래서 축구공으로 경우를 나눠볼게요. 역시 3시1은 하셔야 돼. 왜? 어느 게 비어있을지는 정하긴 정해야 될 거 아니야. 축구공부터 넣을 거니까. 근데 나는 편의상 그냥 너가 0인 경우를 하겠다고 이렇게. 3시1 했죠? 너를 0으로 정했어요. 그럼 여기다가는 5개를 나눠줘야 되는데 그 순서상이 4, 1부터 3, 2, 2, 3, 1, 4까지 정확히 4개밖에 없어요. 그리고 어차피 얘랑 얘는 쌍이에요. 맞죠? 이렇게 넣어 그 다음에 넣어. 그럼 실제로는 이 경우만 구하시고 이 경우만 구한 다음에 곱하기 1을 해주면 될 것 같죠? 맞죠? 자, 그럼 0, 4, 1이야. 0, 4, 1을 넣었는데 나는 분명히 뭐라고 그랬냐면 빈 상자가 있으면 안 돼, 승현아. 빈 상자가 있으면 안 되면 내가 지금 축구공을 0, 4, 1 이렇게 넣은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4개의 농구공을 넣을 건데 그 개수에 대한 제한이 걸려요. 어디에는 반드시 하나가 들어가야 돼? 여기는 1개 이상이 들어가야 되죠. 여기는 상관이 없죠. 그럼 뭐라고 불러 그를? 3H3이라고 부르죠. 근데 너 역시 곱하기 2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답이 3C1 곱하기 3H3 곱하기 4가 되겠죠. 괜찮아요? 니네 그 29번이라고 이거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았다고. 경우가 한두 개가 더 있었을 뿐. 됐죠? 사실 이런 거 풀어줄 게 되게 많은데, 풀어줄 만한 게 되게 많은데 저도 안 풀어왔기 때문에 풀어줄 게 없네요. 풀어줄까 좀 더? 사실 뭐 예를 들면 10번, 11번, 12번 이런 것도 사실 풀만하고 괜찮은 문제들이고 13번 같은 거 충분히 나올 만하고 로그 함수랑 원의 관계 이런 거 13번 한번 가죠. 13번 한번 풀어줄까요? 13번 한번 풀어줄게요. 여러분이 숙제를 안 해오면 내가 풀어줄 게 없기 때문에 여기 와서 여러분이 뭘 푸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나는 그러면 그때 그렇게 되면 그냥 모의고사 주고 그냥 계속 풀릴 거라고. 니네가 숙제를 해오고 해설 듣는 게 싫으면 나는 그게 더 편해요. 숙제를 해오시고 질문을 하세요. 자, 좌표 평면에서 두 함수가 있는데 너랑 원이랑 만나는 두 점 중 x좌표가 작은 점을 각각 x1, y1이라고 했거든. 일단은 주의하실 점은 원이죠. 원 일단 동그라미 쳐놓고 원이라는 도형은 대칭성이 있어요. 그 다음에 지수함수와 로그함수, 그 다음에 무슨 대소관계 이런 거 판단할 때 우리는 지수함수와 로그함수는 서로 원래 역함수 관계 있잖아. 맞죠? 그렇기 때문에 원래는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 돼야 되는데 보니까 밑이 서로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보조선을 그려서 해결하는 게 좋다고 했어. 보조선이라기보다는 보조 함수를 하나 그리는 게 편해요. 그때 3의 x승을 대칭시킨 로그 3의 x를 그려주는 게 편합니다. 지수함수를 그리면 안 되나요? 라고 물어보겠지만 지수함수를 그리셔도 상관은 없는데 그럼 그림 자체가 위아래로 길어지거든. 그래서 우리는 보통 가로로 공간이 넓단 말이야. 그래서 나는 로그 함수 쪽을 그리는 거예요. 그려볼게요. 자, 로그 2x가 요쯤 지나가고 이렇게 생긴 게 로그 3x가 되겠죠? 그래서 대칭을 시킨 거기 때문에 너라는 점의 좌표가 뭐가 돼야 되냐면 a를 대칭한 거니까 y1, x1이 돼요. 맞죠? 너를 a'이라고 쓰겠습니다. 너에 대해서 대칭점은 여기 있어요. 여기가 a, x1, y1인데 편의상 지수함수는 그냥 생략을 할게요. 어차피 로그 함수 두 개 가지고 비교할 겁니다. 띄고 x2, y2가 돼요. 너는 반지름 1짜리 원. 자, 일단 기억번 x1, y1 더한 것과 x2, y2를 더한 것에 관해 대소관계 비교를 해달래요. x1, y1 더한 거는 어떻게 비교하죠? 너와 너거든? 이것도 조금 이 유형을 몇 번 풀어보셨다면 아, 나는 이건 이렇게 판단했지 하고 알 수 있는 형태입니다. 이건 뭐 가지고 비교해요? 넓이 땡. 어느 함수에? 아니에요. 여러분은 이 직선을 알아야 돼요. 이거 굉장히 많이 쓰입니다. 기울기 -1짜리 직선에 대해서 봐봐. 얘는 이렇게 지나가는 직선 위에 있죠. 얘는 이렇게 지나가는 직선 위에 있어요. 맞아요? K라는 건 뭘 뜻해요? 이 직선의 Y절편이죠? 두 개 중에서 Y절편이 어느 게 더 크냐는 거야. 누가 봐도 누가 더 커요? 얘가 더 크죠? 이쪽이 더 큽니다. 됐어요? 이거 는 K 직선으로 관찰할 줄 알아야 된다고? 이런 뭐는 못 풀어요. 당연히. 뭐 대충 찍겠지. 찍으면 맞겠지 근데. 그 다음에 y1 더하기 y2가 0보다 작냐라고 물어보고 있는데 요렇게 두 개 더하는 거네? 너랑 너? 근데 y1 자체가 지금 너의 높이고 y2는 너의 높이죠. 이만큼이죠. 맞죠? 그럼 y1, y2라는 그거를 도형에서 찾는다면 이 두 점을 이용해서 도형에서 찾는다면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 같은 좌표끼리 더해지는 상황은 더할 연산은 언제 보통 뭘 찾을 때 해요? x좌표끼리 더해진다. y좌표끼리 더해진다. 라는 얘기를 한다면 보통 언제 찾아지죠? 두 점을 기준으로. 두 점의 중점을 찾을 때 보통 같은 좌표끼리 더해요. 맞아요? 그럼 y1 더하기 y2라는 거는 내가 양변을 2로 나누었을 때 너의 중점의 y좌표가 0보다 작겠니? 이런 뜻이에요. 맞아요? 그럼 난 이렇게 직선 너랑 너 이미 해놨잖아. 중점은 한 이쯤 있겠죠. 맞아요? 당연히 0보다 작죠? 참이에요. 그 다음에 디귿번. 그래서 기억번에서는 이 직선을 아셔야 되고 니은번에서는 중점에 대한 판단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야. 원래 기니디 국룰이 뭐냐면 맨날 평균 변화를 나왔거든. 맨날 평균 변화는 사실 식상하다고. 굉장히 식상하다고. 요새 기니디 디귿번에는 부등식 주고 이제 대입해가지고 판단하는 문제가 나오는데 얘는 디귿번에 뭐가 나왔어요? 그냥 기울기에 이거? 이건 뭐예요? 내죠? 이거? 기울기로 하려면 같은 x끼리 같은 y끼리 나눠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얘는 서로 곱했는데 서로 곱한 형태는 그죠? 넓이의 형태로 볼 수 있어요. 넓이의 형태로 볼 수가 있어요. 잘 보세요. 얘는 너의 넓이고
얘는 너의 넓이거든? 물론 누가 봐도 보라색이 더 넓어요. 근데 왜 더 넓은 거지? 이 원 안에 있는 이 원 위에 있는 점들에 대해서 요 사각형의 넓이는 언제 최대가 될까요, 당연히? 너의 선분 길이가 서로 같을 때가 되겠죠, 산술기하에 따르면. 즉 그 점에 가까워질수록 더 커집니다. 얘는 차이가 많이 나잖아. 얘는 차이가 덜 나고. 그러니까 얘가 훨씬 크다고. 요때가 최대예요. 정확히 너를 지나갈 때가, 이렇게 지나갈 때가. 너가 최대야. 그래서 요런 건 이제 넓이 표현이기도 하고, 혹은 여러분이 어디서도 찾을 수 있냐면 유리함수에서도 찾을 수 있어요. 유리함수. 이렇게 표현할 줄도 알아야 된다고. 이렇게. xy는 k라는 함수 입장에서는 이렇게 생긴 거라고. 이렇게. 너랑 너지. 절대값이 얘가 더 크죠. 얘가 유리함수 기준이 바깥에 있지. 그래서 얘가 더 커요. 이렇게 보셔도 괜찮다. 얘는 너랑 맥락을 똑같이 가죠. 그래서 유리함수 xy는 k랑 그 다음에 직선 x 더하기 y는 k랑 이런 거. 이런 건 여러분이 표현을 익혀둘 필요가 있어요. 사실은. 변수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이런 것들. 좀 더 풀어주고 싶은데 뭐 풀 게 없네. 딴 걸 풀어야겠다. 수투나 풀어야지. 아니면 여기서 좀 몇 개 더 풀어줄까요? 연웅이 푼 거 중에서 좀 더 질문할래? 잘 안 됐어? 예를 들면 14번 같은 것도 사실은 삼각함수인데 짱나게 생겼죠? 약간 짱난단 말이야. 풀려고 하면. 삼각함수가 최근에 어렵게 안 나온 건 나도 알아. 방부동식이 어렵게 안 나오거든? 그래서 기껏해야 3점 아니면 쉬운 4점. 근데 수능은 진짜 몰라요. 왜냐면 내가 그걸 매해 느끼는 건데 아니 씨발 이게 여기 29번에 나온다고? 약간 이런 것들이 매해 등장을 합니다. 정말. 특히 이과 수학은 그랬고 이과 수학은 29번에 원래 항상 입체도형에서의 공간 벡터가 등장했거든. 항상 국룰이에요. 공간도형 아니면 공간 벡터 등장 국룰이거든. 근데 작년에 평면 벡터가 등장했어요. 여러분은 그게 지금 얼마나 큰 차이인지 전혀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의 차이냐면 예를 들어 29번에 아니지 그렇지 29번에 맨날 확률과 통계 쪽에서 그냥 경우의 수 아니면 확률이 나온단 말이야. 거의 무슨 함수의 개수 구하는 거 아니면 중복조합 아니면 뭐 확률 같은 거 계산하는. 근데 갑자기 29번에 존나 어려운 정규분포가 나온 거예요. 근데 본 난이도가 아니야. 정규분포 이렇게 어려운 건 본 적이 없는 거야. 정규분포는 이렇게까지 어렵게 출제가 안 되는데 평면 벡터가 그 난이도로 출제가 안 된다고 원래 29번에 나왔다니까 작년 수능에. 그래서 변수 같은 것들이 항상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거 막 걸러 뭐 씨발 삼각함수 뭐 씨발 안 나오겠지. 막판에는 변수를 제거하는 과정이 약간 필요합니다. 깨알같이 그거 맞은 애들이 그래도 꽤 많았어요 그때도. 그래서 이런 것도 꼭 풀어보시고 지금 아마 다해규칙 푸시는 분들은 삼각함수 쪽은 어렵죠. 그죠? 어려운 이유가 있어요. 삼각함수를 어렵게 공부를 안 해서야 이제까지. 나랑 공부할 때도 그렇게 어렵게 안 했단 말이야. 그래서 다른 쪽이 더 중요한 건 맞으나 막판에 그 부분을 이제 어느 정도 다른 부분이 완성됐다 치면 조금 삼각함수 같이 좀 약간 소홀히 했던 부분들도 지수로고 이런 것도 그래프 같은 거 대소 판단 얘는 사실은 소홀히 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 얘는 6모에 나왔단 말이야. 6모 21번으로 나왔잖아. 이게 비슷한 게 어쨌거나 지수로고 하면서 대소 판단하는 게 그죠? 그래서 조금 보실 필요는 있어요. 네. 응? 이거 문제 가보세요. 그래 상태가 안 좋구나. 그래 그러면 요거를 가져갈래? 응, 근데 종윤이가 저런 일이 없으니까. 저거 좋구나. 응, 오케이. 얼른 가. 너 컨디션이 안 좋은데 또 일찍 왔네. 에이구. QR? 연호아 20번 풀었니 혹시? 20번 풀어줄게. 20번. 야 조용히 해봐. 야, 갈 사람은 가야지. 20번 좀 볼게요. 보세요. 자, 사각형 ABCD가 있는데
삼각형 ACD의 외접원의 넓이와 삼각형 ABC의 외접원의 넓이는 모두 K파이래요. 외접원의 넓이가 똑같네요. 그죠? 그 다음에 삼각형 ACD의 넓이는 너의 넓이의 4배라고 합니다. K값을 구해달래. 일단 그림이 없으면 여러분은 헤맵니다. 그림이 없어도 여러분은 그림을 그릴 줄 알아야 돼요. 주어진 상황에 비슷하게끔 그릴 줄은 알아야 되는데 지금 봐봐. ACD랑 ABC랑 외접원의 넓이가 모두 K파이인 상황에서 지금 AC는 공통이죠. 그죠? AC는 공통이고 그림을 간략하게 한번 그려볼게요. 일단 AB, AC, 그 다음에 CD가 선분기랑 똑같네. 너가 고 CD가 AC가 좀 기네요. 자, 이렇게 ABC 삼각형이 있다고 칩시다. 루트 3, 루트 7인 상황. D라는 점은 너로부터 얘랑 같은 거리에 적당히 잡을 건데 중요한 거는 A, CD의 외접원의 넓이와 너가 좀 비슷하게 잡을 거예요. 그러면 외접원의 넓이라는 거는 사실은 어떻게 잡으셔야 되냐면 너의 각을 세타라고 할게. 그러면 세타라고 하지 마냐. 그냥 B라고 할게요. 봐봐. 너 입장에서 외접원의 지름인 이 R은 어떻게 써요? 사인 B 분의 루트 7 이렇게 쓰는 거 맞니? 이렇게 쓸 수 있죠. 근데 역시 이 녀석 ACD 입장에서도 어딘가에 D가 있다면 건데 아니야 너무 저쪽으로 갔는데 자 어딘가에 D가 있다면 너에 해당하는 각도인 sin D도 역시 같아야 돼요. 이런 상태가 돼야 돼요. 사인 값이 서로 같아야 된다는 얘기야. 즉 너랑 너랑은 각도가 완전히 같든지 아니면 너랑 너랑 180도만큼 차이가 나든가 180에서 뺀 만큼이든지 이러한 관계에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삼각형 ACD의 넓이와 ABC의 넓이가 정확히 이만큼 차이가 난대. 그러면 여기가 지금 루트 7이고 아니 너도 루트 3이고 이 부분 선분기를 같아야 되죠? 내가 D라는 점은 여기에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180도만큼 너를 빼면 둔각이 될 거 아니야? 대충 180도를 빼서 둔각을 만들려면 좀 안으로 들어와야 되나? 뭐 이렇게 돼 있을 수도 있죠. 너가 대강 한 이런 느낌? 이렇게 너가 뒤어도 상관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너랑 너랑 각의 합이 180도가 되기만 하면 돼요. 이렇게 각도가 같든지 아니면 너랑 너랑 더해서 180도가 되든지. 근데 어떠한 특징이 있어요? 만약에 각이 같다면 A, C, B, D는 모두 한 원 위에 있어요. 원주각의 특징이죠. 만약에 마주보는 두 각의 합이 180도라면 역시 너도 한 원 위에 있어요. 즉 주어진 상황은 한 원에서의 상황이라는 걸 여러분이 그림상 캐치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 다시 그림을 그려볼게요. 자, 이렇게 있고 뭐 이렇게 이제 아무렇게나 잡으셔도 돼요. 선분기 적당히 비슷하게만 잡으면 되니까 이렇게 있고 너무 멀리 갔나? 이 정도로 갈까? 근데 너가 루트 7이죠? 근데 너랑 선분 길이가 같으면 이거 등변 사다리꼴 됐던 거 기억나니? 이렇게 등변 사다리꼴의 형태예요. 그럼 뭐 거의 끝난 것 같은데? 느낌 좋고. 딱 그림을 잘 찾는다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고. 대충 이렇게 중심이 있다고 치면 삼각형 ACD랑 ABC의 넓이랑 비교를 해달라고 했는데 ACD가 ABC의 4배네. ABC가 요거고 ABC 아니다 ABC다. A, B, C, D인데
아니요, 10세기 같이 그렸어요. 아이씨, 거꾸로 그렸잖아. 그러네. ABCD니까 거꾸로 그려야 되는데. 아니, 이쪽이에요. 이쪽이 루트 7. 뭐 크게 상관은 없어요. A, B. 그럼 맞나요? A, B, C, D? 맞죠? C, D. 이렇게 하면 괜찮죠? 너가 루트 7. 오케이. 자, 그럼 이제 너의 넓이에 너가 4배래요. 너가 뭐 A라고 한다면 넌 4A가 돼야 되죠? 근데 등변 사다리 꼴이기 때문에 뭐가 똑같냐면 높이가 똑같아요. 맞아? 그러니까 당연히 실제로 너의 넓이 B는 뭐에 해당해요? 너의 밑변의 선분비에 해당하죠. 그래서 이만큼이 사실은 너를 L이라고 놓는다면 이만큼이 4L인데 너가 L이죠. 등변이라서. 넌 2분의 3L이 돼야 되죠. 너 2분의 3L인 거죠. 이렇게 되는 거 맞니? 그죠? 그러면 요거 루트 7 줬잖아.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너의 제곱 빼기 너의 제곱 루트 3의 제곱 마이너스 4분의 9 L제곱이랑 뭐랑 똑같냐면 너의 제곱 빼기 너의 제곱이 똑같아요. 루트 7의 제곱 빼기 4분의 25 L제곱이랑 같고 끝났죠. 삼각형의 넓이 B는 공통 요소를 찾아서 선분비로 관찰한다 라는 얘기는 되게 자주 얘기했던 거예요. 그죠? 그러면 저거만 구하시면 끝난다. 할만하니? 좀 어렵죠? 이런 거는 내가 봤을 때 이 정도면 29번의 도형이 나와도 충분한 난이도. 왜냐면 그림이 없기 때문에 어렵죠. 사실 대놓고 등변 사다리 꼴 주면 이거 누가 못 풀어. 그지? 그거 다 뭐 넓이 같다. 사실은 너는 같은 원이구나. 근데 왜 저번에 넓이가 같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이 사실은 한 가지 의심을 했어야 된다고. 왜 저번이 넓이가 같다고? 그래? 그럼 혹시 선분이 공통이니까 아예 왜 저번 자체가 같은 건 아닐까? 이런 식으로 찾을 수도 있죠. 추측을 해볼 수 있죠. 됐죠? 몇 개만 볼게요. 보세요. 지금 1번이랑 2번이랑 넣은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이 저번에 모의고사 문제 중에서 이거를 못 푼 적이 있어요. 이거. 뭐 약간 뭐 이런 형태. 이거 이제 적분하는 문제 있었거든? 약간 이런 거? 뭐 이렇게 붙어 있었나? 아무튼. 정답 마이너스 30. 그래서 이런 거와 관련해서 1, 2번을 한번 넣어봤고 자, 1번을 먼저 볼게요. 어렵진 않습니다.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x는 우함수이면서 2마다 반복이 된 함수예요. 그러면 주어진 조건은 이거거든. 마일부터 3까지 f에 x-2 더하기 f 2-x 요거를 했거든. 일단 너와 너는 어떤 관계에 있어요? 둘이? 아니죠? 이거 그냥 y축 대칭한 거죠. y축 대칭. 정의 여기 마이너스가 된 거죠. 사실 그럼 얘는 뭐랑 똑같아요? 얘랑 동일할 수밖에 없죠. 왜? 얘는 우함수니까. 정의역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여도 전혀 상관이 없는 녀석이었으니까 그 적분값이 16이래요. 그럼 얘를 이제 다시 한번 써보시면 사실은 너가 두 개가 있는 거니까 2로 양변을 나눠주시면 마일부터 3까지 f에 x-2에 대한 적분이 8이 될 텐데 평행이동 할 수 있죠. 너 마이너스 1 들어가면 마3부터죠. 그래서 너는 사실은 마3부터 1까지 fx에 대한 적분이구나가 된다고. 맞아요? 그죠? 근데 얘를 두 개를 쪼갤 수 있죠. 마3부터 마1까지 쪼개고 마1부터 1까지 쪼갤 수 있죠. 그죠? 마3부터 마1이나 마1부터 1이나 한 주기 적분이라는 건 똑같잖아. 즉 한 주기 적분에 대한 값이 4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마1부터 1까지 적분한 게 딱 한 주기에 해당하는 적분이고 얘가 4인데 심지어 딱 한 주기 1뿐만 아니라 얘는 fx가 무함수였기 때문에
0부터 1까지 fx에 대한 적분까지도 구할 수 있어요. 사실은 이 부분을 못 구하면 문제가 안 풀립니다. 마지막에 물어보는 게 뭐야? 마이너스 11부터 4까지죠. 그죠? 만약 11부터 4까지는 얼마만큼이야? 몇 주기예요? 15만큼 차이가 나죠. 그죠? 15만큼 차이가 나는데 만약에 내가 마이너스 11부터 시작을 했다면 마이너스 11에서 마이너스 9까지 땡땡땡땡 마지막에 마이너스 3에서 마이너스 1까지 하고 나서 마일부터 0까지 따로 하고 더하기 다시 0부터 2까지 2부터 4까지 이렇게 하는 게 맞죠. 근데 얘가 얼마예요? 2가 되죠. 나머지는 다 4가 되죠. 그래서 답이 얼마예요? 그러면 2분의 15 곱하기 4가 되나요? 이거 맞죠? F2-X가 Fx-2는 뭐예요? 그쪽이 같아요. 이거? 왜냐면 우함수라서. 이거니까. 이렇게 할 수 있잖아. 됐죠? 이런 거 변형을 하는 문제이고. 이제 2번도 비슷합니다. 그럼 2번도 한번 볼까요? 자, 이번에는 조금 달라요. 어떤 점이 다르냐면 fx가 이번엔 기함수래. 기함수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a부터 0까지랑 0부터 a까지랑 적분값이 서로 크기는 같고 부호는 반대였던 거 기억나죠? 자, 일단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항상 4보다 반복이 된대요. 그 다음에 가번 조건에 따르면 기함수가 되는 거죠. 그러면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4마다 반복이 되면서 0보다 작거나 같을 때도 역시 4마다 반복이 되기는 하는데 원점에 대해서 대칭시킨 거기 때문에 만약에 양수 부분이 그러니까 0보다 크거나 같을 때가 양수면 0보다 작거나 같을 때는 음수가 되겠죠. 그죠? 원점에 대해서 대칭을 시킨 모양이 나와야 되고 예컨대 이렇게 생겼다는 거야. 그냥 예시를 들어드리면 이렇게 생긴 거예요. 근데 너가 뒤집어져서 이렇게 생긴 거야. 이쪽은. 그냥 직관적으로 알아보기 쉽게 표현을 한다면 뭐 어느 쪽이 적분이 양수인지 음수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뭐라고 했냐면 마이너스 1부터 4까지의 적분은 10이고 3부터 2019까지의 적분은 2520이래요. 이게 무슨 뜻일까? 마일부터 4는 얘가 10인데 다음에 3부터 2019까지는 얘가 얼마냐면 2520이거든? 항상 적분 구간을 잘 보셔야 되고 얘는 어디부터 어디까지냐면 그러면 길이가 2016짜리죠. 그죠? 2016짜리니까 몇 개의 주기예요, 사실은? 504주기죠. 그럼 얘는 이렇게 써도 되니 504 곱하기 0부터 4까지 한 주기 적분한 것과 똑같겠네. 이렇게 써도 괜찮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정확히 얼마예요, 얘가? 5가 되겠죠? 한 주기를 적분한다는 거는 어디서 시작을 하는지는 중요하지 않다고 했어. 0부터 4가 됐든 1부터 5가 됐든 구간의 길이만 중요한 거야. 얘는 구간의 길이가 2016이라서 4개짜리가 총 504번 등장한 거고 그러니까 한 주기는 5가 될 텐데 너를 섞을 수 있죠. 그죠? 너의 의미는 뭐예요? 마일부터 0까지가 얼마란 얘기야? 거기다 더하면 너가 5가 되죠. 5. 요거 두 개 더한 게 10이니까. 맞죠? 마일부터 0까지, 0부터 4까지. 그럼 마일부터 0이 오면 0부터 1은 당연히 마이너스 5가 되죠? dx 다 팔아먹었네. 그래서 요만큼을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그랬을 때 마이너스 20부터 13까지를 해달래요. 13이 되게 애매하죠. 자, 음수인 동네부터 볼게. 마이너스 20부터 0까지는 얘는 얼마가 돼야 돼? 원래 한 주기 적분이 5거든? 근데 대칭시키면 만약에 여기가 5라고 치면 넌 당연히 얼마야? 마이너스 5가 되죠. 그죠? 대칭이니까 몇 주기에? 그러니까 마이너스
25가 돼야 돼요. 그 다음에 0부터 13은 어떻게 하는 거야? 0부터 1이 주어져 있죠. 너가 5가 되고 다시 1부터 5까지 이렇게 생긴 게 몇 개냐면 세주기죠. 세주기. 4식 세주기. 그럼 너는 3 곱하기 5가 되고 너너 더해서 더하시면 답은 마이너스 5가 되나요? 이가 4면은 어딜 잡든 5가 되는 그렇죠. 양수에서. 그렇죠. 양수에서는. 왜냐면 4마다 반복이 되니까. 근데 이거 답이 음수가 나오는 게 약간 마음에 안 드는데? 왜냐면 음수가 나오면 저게 아닐 텐데. 그냥 음수가 나오는 문제인가? 오랜만에 마이너스. 잠시. 주식. 음수 나오는 거 맞네? 마이너스 5가 아닌데? 마이너스. 여기가 마이너스 5네. 마이너스 15네. 그죠? 그럼 마이너스 5예요. 마이너스 5, 15 합치면 마이너스 15. 더 마이너스 15. 이거 맞아요. 넘어갈게요. 넘어가서 자 3번이 표현을 해석을 잘해야 되는데 이게 좀 어렵습니다. 3번. 일단 한번 잠깐 들여다보세요. 3번 문제 좋다고 생각하고 자 일단 뭐라고 그랬냐면 fx를 k부터 2k까지 적분한 거랑 f 2k 빼기 fk랑 비교를 하겠대. 이걸 어떠한 관점으로 봐야 될지 좀 고민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나번을 보시면 fx랑 f'x는 너랑 너해서 만난대요. 그때 f1의 값을 구해달래. 그럼 일단 요거 너랑 이 상태죠? 그래서 형태가 뭔가 비슷하죠? 그죠? 형태가 약간 비슷하고 k, 2k 그래서 뭔가 서로 뺐고 얘는 함수를 근데 밑에는 fx에서 f'x를 뺀 함수가 어떻게 생겼냐면 0k, 2k에서만 근을 가져야 돼요. 그럼 x 빼기 k, x 빼기 2k가 돼야 돼요. 맞죠? 자 그러면 경우는 세 가지야. x가 제곱일 수 있고 x 빼기 k가 제곱일 수 있고 x 빼기 2k가 제곱일 수 있어요. 이렇게 세 가지 상황이 가능합니다. 각각에 대해서 이거를 계산하자니 너무 쉽새끼 같죠.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너와 너의 관계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거를 단순하게 수식으로서 내가 fx를 k부터 2k까지 직접 적분하고 그 다음에 f2k에다가 fk를 서로 빼고 정말 비교하겠다라는 식으로 풀어내려고 하면 굉장히 복잡하겠죠. 그래서 둘의 관계를 잘 보시면 돼요. 어떨까? 얘는. 얘와 너의 관계는. 이거를 뭐라고 봐도 될까? 얘는 fx를 k부터 2k까지 적분한 걸 볼 수 있죠. 얘는 f'x를 k부터 2k까지 적분한 값으로 보실 줄 알면 좋죠. 왜? 너가 넘어갈 수 있죠. 그럼 뭐가 돼요? 이렇게 되겠죠. 너가 0보다는 작아야 되죠. 맞아요? 그럼 내가 함수 입장에서 요 적분값이 k부터 2k까지가 0보다 작도록 하는 여기가 제곱일지 여기가 제곱일지 여기가 제곱일지 함수 개형이 있을 거라고. 맨 앞에서 제곱이면 어떤 모양이냐면 이렇게 생겼어요. 맞죠? 요게 1번 그 다음에 요게 2번 그 다음에 요게 3번이 너가 k, 2k 너가 k, 2k 너가 k, 2k 맞나요? 오른쪽이 큰데? 분호가 반대인 것 같은데? 하나가 되려면 하나밖에 없잖아. 얘밖에 없잖아. 아니 양수가 돼야 되는데 그러면 얘는? 분호가 거꾸로 나온 것 같은데 이거. 아이고. 분호가 거꾸로 나온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는. 왜냐면 0보다 작은 거는 지금 두 개나 있잖아. k부터 2k가 적분이 음수가 되는 건 두 개나 있거든. 지금 1번, 2번이 0보다 작고 3번이 0보다 크거든?
아, 아니구나. 이게 맞네. 얘가 아니고, 너 또는 너라는 거예요. 너 또는 너. 이거 가지고 이제 풀어달라는 겁니다. 갖다가 넣어가지고. 이거를 할 때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마지막에, fx를 가정을 하셔야 돼요. 어쩔 수가 없어요. 너는, 우리가 fx를 이렇게 가정을 할 거라고. x3승 더하기 ax제곱 bx 플러스 c. x가 4차인가? LA. 넣어놓고, 뭐 f'x도 쓰겠죠? 3ax, 2bx. 이렇게 해서 서로 뺄 거라고? 서로 뺀 거랑, 얘랑 계수 비교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가 2일 때랑, 여기가 2일 때랑, 여기 두 개 비교하셔야 돼요. 너랑 너. 그 중에 되는 게 그 중에 한 개밖에 없어요. 근데 요거만 보시면 돼요. 요게 핵심이에요. 요렇게 해석하는 게 핵심이에요. 다음에 4번도 은근 재밌습니다. 4번은 우리 이제 재작년 21번 20번인가? 20번인가 보다. 20번. 그 어느 문제냐면 혹시 요 문제 기억나나? fx,gx 곱한 게 막 뭐 이런 거였는데 x 빼기 1 뭐 이런 거였나? 너였나? 해가지고 뭐 fx가 3차 함수여가지고 그때 g1이 뭐 g1이 1인가? 뭐 이렇게 주고서 이제 이쪽에 넘겨가지고 약분돼가지고 뭐 풀어내는 마지막에 판별식 써가지고 더 이상 근이 없다. 그다음에 정수 조건이 있어가지고 뭐야? 맞아요. 그거. 그 유형과 얘가 굉장히 흡사합니다. 좀 볼게요. 2차 함수 fx인데 이번에는 fx는 x제곱에 실근이 존재하지 않는데 그럼 무슨 얘기야? 실근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는 fx는 어떻게 생긴 거예요? fx는 x제곱인데 fx는 2차 함수거든? 넓게 생겼나? 얘는 x제곱 더하기 ax 플러스 b 이렇게 생긴 거잖아. 그럼 너가 없어지면 얘가 실근이 없어야 돼요. 근데 직선이 실근이 없을 수 있는 상황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a가 0이고 b는 0이 아닌 딱 요거밖에 없습니다. 맞죠? 그래서 fx라는 형태가 이렇게 생겼어요. 플러스 b fx는 이렇게 생겼다. 근데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x, gx는 이와 같이 정의가 되겠죠. 그럼 gx는 문제에서 연속함수 gx 조건을 줬죠. 그래서 너 는으로 바꿀 거고 fx분의 근데 너가 x제곱 더하기 b분의 x 플러스 3의 제곱 이게 되거든? 근데 봐봐. 만약에 내가 지금 문제에서 f3 더하기 g1의 최소값을 물어보고 있는데 b라는 게 0보다 큰지 0보다 작은지 두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만약에 b가 0보다 작다면 이면 분모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죠. 맞아요?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데 그 서로 다른 두 실근에 대해서 너가 극한값을 가져야 되거든? 그럼 분자도 너를 근으로 갖고 있어야 돼요. 근데 분자는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을 갖는 형태가 아니죠. 중근을 갖고 있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불가능해요. 그러면 gx가 연속이 안 됩니다. 이걸 판단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 b는 0보다는 크다 이에요. 이렇게 쓰셔야 돼요. b가 0보다 큰 상태면 어때? 분모가 항상 0보다 크죠. 그러니까 항상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 된다는 얘기고 그때 f3 더하기 g1의 최소값을 구해달래. 그럼 넣어볼게요. f3은 얼마냐면 9 더하기 b 더하기 g1이죠. 1 더하기 b분의 16인가? 너가 언제 최소예요? 2랑 뭐랑 같을 때? 2랑 이렇게 쓰셔야 돼요. 아하
산술기야. 너랑 같은 거예요. 4. 산술기하까지 깔끔하게 사용하는 뭐 이런 문제. 팔 아파. 그 다음에 뒤에 좀 몇 개를 하나 정도만 더 봤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5번은 조금 쉬워요. 6번이 어렵거든. 6번까지만 할게요. 6번까지. 6번 한번 볼게요. 유형이에요, 유형. 6번 문제 괜찮아요. 6번 문제 괜찮고 한번 보세요. 자, 최고차 함계수가 1자리인 2차 함수 fx에 대해서 gx는 먼저 이와 같이 생겼대요. 그래서 gx는 fx에다가 fx 빼기를 곱한 형태죠. 그때 gx가 갖는 극값을 갖는 모든 x값의 합이 6이고 gx는 직선 y는 2의 교점의 개수가 정확히 3개입니다. 자, 그러면 뭘 생각을 해보셔야 되냐면 fx라는 함수는 선대칭 함수예요. 기본적으로. 맞아요? 근데 gx라는 함수도 그러면 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선대칭일 수밖에 없어요. 왜 그렇죠? 제곱에서 뺐습니다. 잘 생각해봐. fx라는 함수는 대칭 축에 대해서 이게 항상 성립해. 대칭이라면 맞아요? 이게 성립하는 거죠. 그죠? 근데 g, x 자리에다가 2a 빼기 x를 넣어보면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근데 너랑 같죠? 맞아요? 이지. 그러니까 얘가 사실은 gx가 되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선대칭 함수를 사실은 합성한 상태죠. 그죠? 선대칭 함수인 fx를 어디다가 합성을 한 그 4차 함수 gx는 선대칭이 될 거고 4차 함수인데 선대칭이니 여러분 머릿속에서는 두 가지게요. 이렇게 생긴 게 떠오르겠죠, 사실은. 왜? 마지막에 뭐라고 그랬어? gx는 교점의 개수가 3개라는 거는 4차 함수 중에서 w 모양의 그 개형인 것 같아요. 근데 gx가 갖는 그 값을 갖는 모든 x값의 합이 6이래. 야, 그러면 뭐일 수밖에 없어? 여기가 너 더한 게 6인데?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생겼어요. 그리고 y는 이와의 교점의 개수가 3개고 그럼 너 이렇게 지나가겠죠? 너가 2 그리고 최고차항 계수가 1자리였으면 4차 함수 입장에서도 최고차항 계수는 1자리죠.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뭔가를 하나 더 찾고 싶은데 너는 2 함수값 하나를 알아야 될 것 같거든? 높이를 모르니까 2를 넣었을 때가 근데 최고차항을 몰라요. 최고차항은 1인데 최고차항이 1이라서 근데 요 선분 길이를 알아야 되는데 마무리가 그냥 대충 하려고 했더니 안 되네. 자, 그럼 이렇게 합시다. 너를 미분을 할게요. 그럼 뭐가 나오냐면 g'x가 이렇게 나오거든. 너가 뭐가 나오냐면 이 f 프라임 x 더하기 fx 빼기 f 프라임 x. 자, 이렇게 나와요. 그럼 이렇게 되거든. f 프라임 x efx 빼기 1 맞아요? 근데 그럼 얘가 0이거나 얘가 0이라는 얘기잖아.
맞죠? 근데 너가 2일 때라며. 그러면 fx 입장에서는 어떻게 된 거냐면 fx 이렇게 생겨서 x가 여기가 2가 있거든. 이게 지금 한 개예요. 그 다음에 2분의 1 이렇게 지나간다고. 너랑 너를 지나간다고. 이렇게. 맞죠? 그러면 얘가 2분의 1이 되는 순간이 그 x좌표가 얘네라는 거잖아. 이렇게. 그러면 이거를 뭐라고 써주지? 마지막에 f0의 값을 줬고 너가 G2가 응? G2가 2면은 F2도 나오지 않아? 그런가요? 그렇겠네. 그래서 f2를 그냥 구해버릴까? V는 2. f2가 2가 나올 수가 없는데 2분의 1이랑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는데 근데 V가 G가 넘어가면 f2는 -1이네요. 맞아요? 지금 최고차항 개수가 아까 1이니까 1짜리였으니까 높이가 지금 얼마냐면 2분의 3 2분의 3이잖아. 그럼 얘는 얼마예요? 루트 2분의 3 오케이.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되는 거 맞죠? 그럼 너의 4제곱이 너의 높이지? 너의 4제곱이면 얼마예요? 4분의 9 되나? 그러니까 얘는 누구야? 마이너스 이렇게 되나요? 하지만 뭐야 F0의 값 물어보는 거네? 연병. 괜히 했죠? YB 끝났죠? 갖다가 넣어주면 되겠죠? 응? 마지막에 F0 물어보는 거니까 얘는 그러면 그냥 이렇게 쓸까? 너에서 마이너스 1에 접하는 거잖아. y는 x 빼기 2의 제곱 빼기 1 이렇게 되겠네요. 맞죠?